좋아요, 구독! 오늘의 핵심 이슈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요즘 소금 구하기가 별따기라는 소식이 있죠. 오염수 불안감 때문에 천일염 품귀 현상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격도 급등했는데 정부에서는 사재기 징후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소금 관련주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면서 소금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천일염 생산자 협회까지 나서면서 이 사태를 좀 진정시키려고 하는 상황인데요. 소금값이 그 와중에도 많이 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뛰었는지 한번 살펴주실까요? 지금 소금 가격 같은 경우에도 계속 오르는 사이였어요. 사실 뭐 날씨라든지 이런 영향 때문에 2달 동안은 한 가격이 20% 정도 좀 넘게 뛰었다가 최근에 나왔던,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를 시운전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소금 가격이 너무 빨리 뛰었습니다. 특히 뭐 50% 넘게 올랐고 일부 제품 같은 경우에는 2~3배 넘게 올랐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실제로 소금 가격이 넘게, 그러니까 너무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상 그거에 맞춰서 아무래도 가격 자체가 많이 올랐다는 게 수요가 나오기 때문인데, 일부 대형마트라든지 온라인 판매몰에서도 이미 소금이 품절 사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 쪽에서는 사재기 현상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절 상태가 나오는 게 현상이 우리 눈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면 우리 보통 일반 사회에서 현상이 나오면은 주가는 굉장히 빠르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소금 테마가 월요일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오늘까지도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소금 관련주가 최근 들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샘표나 인상가 또 신성홀딩스 등의 주가는 2배 이상 오름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소금 테마로까지 엮이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최근의 주가 향방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좀 진단해 주세요. 사실 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했을 때 저저번 주에 소금 테마가 조금 움직이긴 했어요. 인산과 같은. 그런데 월요일부터는 조금 다른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특히 소금 관련했을 때 가격 상승세가 계속 나오고 있고 후쿠시마 관련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직접적으로 우리가 좀 일상생활에 지장이 갈 수 있는 소금 테마가 굉장히 빨리 올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월요일에 대장주라고 할 수 있었던 건 인산가입니다. 인산가가 상한가에 진입을 하고 과열 구간에 들어가면서 경고라든지 이런 주의를 받게 되면서 그 다음 종목으로 바턴을 이었던 게 신성홀딩스라는 종목인데 신성홀딩스가 원래는 곡물 테마주였어요. 사실상 트레이딩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사료라든지 이런 쪽에 영위가 되었었는데 자회사가 소금을 한다라는 이슈로 부각되면서 그날 상한가에 들어갔고, 그리고 신성홀딩스도 너무 급격하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 타자로 보라티알이 상한가에 갔습니다. 사실 이런 세 종목군이 상한가에 들어갈 만큼 테마가 굉장히 파급력이 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에 따라서 단기간에 굉장히 급등을 했다 보니까 투자 주의 경고라든지 주의 딱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요일, 그러니까 금요일에도 계속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사실 소금 관련했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건 맞는데 사실 이번 주 일주일 내내 소금 테마가 움직였던 만큼 지금 구간에서는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소금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주가가 크게 움직였던 만큼 지금 접근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자리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목별로 좀 이슈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상가부터 한번 짚어보면 좋겠는데요. 280만 주가 지금 다음 주에 순차적으로 상장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급등을 이어왔던 인상가의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좀 궁금한데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볼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인상가 같은 경우에 경고 딱지를 받았고, 물론 지금 차트로 봤을 때 5일 이평선 안 깨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관련했을 때 다음 주부터 신주 280만 주가 순차적으로 시장에 나올 예정입니다. 전체 물량의 약 8.7% 되는 물량이기도 하고요. 사실상 지금 뭐 신주 같은 경우에는 한 주당 약 1,800원 정도에 배정받았다 보니까 네. 사실상 지금 주가가 3,700원이에요. 그러면 단기간에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올 수가 있겠고, 특히 기관이 투자를 받았는데 그 투자를 제3자에게 팔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경우를 보게 된다면 언제 매도할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 그리고 단기간에 주가가 굉장히 빨리 급등했다 보니까 변동성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다른 섹터, 그러니까 소금 섹터 내에서도 인산가처럼 개별적으로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은 조금 더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인상가의 경우엔 테마성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금 280만 주가 추가로 상장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만큼 더욱더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다른 종목에 대해서도 좀 짚어볼게요.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 중에서 신송홀딩스, 보라티알은 상한가를 이미 기록을 했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살펴보니까요. 샘표식품이 상한가 터치한 이후에 지금도 급등 양상 정도는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한국거래소에서는 투자 경고 지정 예고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주의라든지 경고를 받게 되면 아무래도 단기간 상승이라든지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투자 심리가 악화가 될 수밖에 없고, 특히 보통 주가의 급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신용이라든지 미수 이런 게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제한되면은 아무래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약해지게 되면서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지금 좀 단기적으로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 다만 저는 소금 관련했을 때는 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지금 이 시점은 아니고 나중에 좀 주가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나서 타점을 잡아볼 일이지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는 말씀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고, 일단 소금 관련했을 때는 왜 계속 봐야 하느냐? 아무래도 소금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의식주라고 하는 게 음식이잖아요. 그렇죠. 음식에 많이 들어가는 게 소금이고, 음식에 사실 소금이 안 들어가는 걸 찾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그게 더 힘든 게 김치 먹어야 되죠. 특히 김장철 되면 이제 소금 엄청 써야 되거든요. 맞아요. 특히 장류 이런 거에 우리나라가 진심이다 보니까 사실상 소금에 대해서 수요는 계속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설탕이랑 조금 경우가 다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설탕 가격이 급등을 했을 때 설탕 관련주뿐만 아니라 설탕 대체제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까지 모두 올랐어요. 그러니까 설탕은 사카린이라든지 다른 대체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소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소금을 대체할 만한 대체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보니까 사실상 소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슈가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지금 소금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많이 되고 있던 게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이잖아요. 오염수 관련했을 때 이르면 약 7월 정도 방류가 될 예정인데 그 전에 남아있는 절차가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최종 보고서를 전달하는 일이 남았는데 사실상 한 5월쯤에 중간 보고서가 나왔을 때 방류를 하는 게 그렇게 큰 이상이 없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최종 보고서에서도 그 비슷한 기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최종 보고서가 나왔을 때 다시 한번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한 내용이, 그러니까 테마가 떠오를 수 있고, 지금 오염수 관련했을 때 가장 먼저 대장 역할을 했던 게 소금이다 보니까 그때 다시 한번 소금 관련한
종목군들이 상승 탄력을 이어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소금과 관련해서는 불안 심리가 많이 작용을 했다라고 봐주시면서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라고 제시를 해주셨고요. 그래도 일단 소금 관련주들 가격이 진정이 된다면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바라봐도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탕과 비교도 해주셨는데 소금은 아직까지는 대체재가 부각되지 않는 만큼 이 점도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실 최근에는 소금 관련주를 올렸던 게 불안 심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하나가 또 더 있죠. 기후 요인도 조금 작용이 될 것 같은데 관련해서 그렇다면 저희 소금 관련주들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봐도 좋겠다라고 팀장님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 이슈도 함께 짚어봐도 좋을까요? 근데 장기라고 해도 최종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봐도 좋다는 입장이고 네. 사실상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소금 수요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날까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가 생깁니다. 그렇죠. 원래 쓰던 만큼은 계속 쓰겠지만 더 많이 쓸 가능성은 크지는 않을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상 지금 소금 가격이 올랐던 이유가 날씨에 대한 영향도 있지만 보다 더 큰 폭으로 가격 상승을 일으켰던 게 1년 뒤, 2년 뒤에 쓸 소금 양을 지금 구매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은 오염수 방류되기 전에 좀 모아놓는 거니까요. 네, 그 점을 보면은 아무래도 사재기라든지 이런 선수요 흐름이 먼저 발생을 했고, 그리고 이 흐름들이 이미 주가에 녹아들었습니다. 네. 그거를 보면은 너무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기 전, 그 전까지 봐도 좋다는 입장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장기라고 하더라도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기 전까지 한번 좀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소금 관련주 내에서요, 또 기업 실적이 좋은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수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 어떤 기업에 조금 더 주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까요? 네, 소금 섹터 관련했을 때는 아무래도 그렇게까지 테마를 형성했는데 네. 관련주로 묶여있는 종목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그중에서도 거의 3-4개 종목군들이 너무 급등을 많이 했다 보니까 사실상 후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군이 그렇게까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순환매를 기대를 했을 때 좀 더 볼 수 있는 종목군은 대상홀딩스라는 종목인데 대상홀딩스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렇게 물론 급등은 많이 했지만 하지만 다른 종목군들 대비했을 때 아직까지 주가가 조금 덜 올랐다는 점을 보면은 후발로 접근을 하기에는 이 종목이 조금 더 괜찮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 다만 지금 소금 테마는 당장 접근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 보니까 5일선을 기준으로 좀 추세가 계속 살아나는지 여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소금 테마를 했을 때 소금 테마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보고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봐야 하는 거는 곡물이라든지 이런 네.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도 덧붙이도록 하겠고, 첫 번째로 곡물 쪽으로 보게 됐을 때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 푸틴 같은 경우에도 흑해 곡물 협정 중단에 대한 내용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댐이 붕괴되면서 곡물 가격이 변동이 커졌습니다. 특히 네. 옥수수라든지 밀 관련했을 때 바닥 찍고 다시 한번 움직였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더해서 시애틀 항구도 지금 좀 폐쇄 조치가 나오게 되면서 공급망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번 살아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소금이 먼저 음식료 테마 섹터 내에서 강한 상승세를 보였으니까 그 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테마가 곡물 섹터 쪽이 더 아닐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 일단 대상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소금 sek터 내에서 조금 더 접근해 볼 수는 있지만 하지만 단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5일선이 좀 추세에 살아난지 여부도 계속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소금 테마로 조금 더 이어받을 수 있는 섹터는 곡물 테마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 중장기적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곡물 테마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소금의 맛처럼 소금 테마에 관련된 종목들 수가 굉장히 짜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도 대상홀딩스를 좀 짚어주셨고 곡물 관련 섹터에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앞서서 짚어주셨던 대상홀딩스 저희가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가격 전략 같은 경우도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다른 테마들, 그러니까 다른 소금 테마 있는 종목군들이 힘이 좀 빠지면서 윗꼬리가 길게 나왔어요. 네. 길게 나왔다 보니까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9,600원 이하에서 9,200원 사이까지 분할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만큼 손절가도 조금 타이트하게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손절가는 8,7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1,000원 정도 제시를 하겠습니다.